네, 안녕하세요. TVQ 수학교 원장입니다. 네, 오늘 좀 많이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늦어서 세팅도 늦고, 오늘 저희 학원 학생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정이 조금씩 빠듯하게 뒤로 밀려가지고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고한 대로 삼육대학교 거 이번 주는 계속 나갈 건데, 하필이면 또 삼육대죠. 삼육대는 문제가 일단은, 30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출제를 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가 좀 오류가 좀 꽤 있어요. 예. 그래서 답도 틀린 게 많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해요. 왜냐면 학생들이 풀 때,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바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자. 자, 31번. 실수 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이 있는데, A가 원소가 3개다. 그런데 B라는 원소는 조건제시법으로 X하고 Y를 더해준 게 원소야. 그런데 X도 A의 원소, Y도 A의 원소다.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얼마 차이씩 나? 1차이씩 나는 세 수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제일 작은 건 뭐가 되겠니? 작은 것끼리 2개 선택한 거겠지. 그지? 즉, X도 A-1, 하연이 어서 와라. 또 Y도 A-1인 경우가 최소값이겠지. 따라서 B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은 2A, A-1이랑 A-1이랑 선택된 경우니까 2A-2가 되겠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더한 게 되겠지. 따라서 얘는 2A-1도 될 거고, 여기서 이제 1씩 늘려나가면 되겠지. 따라서 2A가 될 수도 있겠지. AA 뽑으면. 그리고 2A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뽑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큰 수는 세 번째 거 2개 뽑으면 2A 플러스 2. 요렇게 집합 5개가 나오는 게 바로 B가 되는 거겠다. 그런데 B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보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지워줘서 2A가 5개니까 10A가 되겠지? 10A, 뭐야 이거. 마음이 급해지고 오늘. 10A가 되겠지? 자, 10A가 10이다. 원소의 합이. 따라서 A는 1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하라는 거는 집합 A의 원소입니다. 따라서 라지 A는 이제 스몰 A에다 1 대입하면은 1 저기서 대입하면 0, 1, 2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1번 문제였지. 이거 집합 기호예요. 따라서 정답은 3이 된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 문제는 뭐 간단하게 풀이를 할 수가 있었고, 2번 문제 바로 들어가 보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요거 이게 고1 과정이에요. 명제라서. 고1 과정인데, 세모짜리도 아니야. X야. 왜 그러냐면 부등식에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과감하게 스킵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것도 역시 고1 문제기는 한데, 세모가 아니라 동그라미야. 그 이유는 P에 대해서 나와 있는 함수가 미분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죠. 자, 따라서 이제 이거는 시험 범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P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P가 화살표를 써야 되네. not Q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지. 그죠? 자, P는 뭐냐면, P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얘가 되는 거고, 이거이면, 그 다음 Q, not Q는 뭐냐면은, X가 A보다 크다. 요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X제곱으로 얘를 묶어줘 볼게. X제곱으로 묶은다. 그럼 얘는 X-3이 되는 거겠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런데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따라서 얘만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P를 표현해보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런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왜? 얘가 0인 경우도 답이 되는 거야. 등호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0도 껴줘야 돼. 꼽사리로. 이렇게. 따라서 P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0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3차 함수로 쉽게 해결할 수는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렇게 X축이 나올 거야. 여기 접점으로.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쪽이나 또는 얘까지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굳이 3차 함수를 그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수식으로 풀어버릴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부터 노란색으로 not Q를 그릴 거야. 그런데 얘가 포함해야 돼, 얘를. 그럼 A인가 어딘가에 찍고 A보다 크다 할 거니까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겠지. 그죠? 이렇게. 그래야지 얘네들 흰색이 전부 다 포함되겠지? 따라서 A는 0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런데 0이 되면 안 돼. 왜? 노란색에는 빵꾸가 뚫려 있잖아. 그치? 노란색이 포함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A는 0보다 작아야지 정답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0보다 작은 정수 중에 가장 최대값인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된다. 괜찮겠죠? 이 정도 문제까지도 뭐 논리적으로는 크게 어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문제 풀어본 학생들 있나 모르겠네. 자, 34번 문제. 아주 기초적인 문제지? 기초적인 문제 오늘 계산은 조금 생략할 수도 있어, 시간상. 자, 먼저 1 대입해보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5는 0. 1 대입하면 5래, 5. 요거. 그 다음에 요 식에서는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다. 즉,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다. 라고 할 수 있지. 마이너스 1 대입해보자. 얘는 마이너스 5다. 따라서 두 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a, b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그거 대입해서 구해주면 정답 나올 거다. 이건 계산 안 해줄게요. 이 정도는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해줄까? 일단 하자. 두씩 더해봐. 더하면 2a-10은 0이잖아. a는 5가 된다. a가 5가 된다. a가 5니까 역시 b도 마찬가지로 5가 된다. 그죠? 따라서 2a-b의 값은 5 대입하면은 정답은 5가 되는 거다. 괜찮겠죠? 대학동 쌈마이님, 그리고 올돌님, 안녕하십니까? 프랜시스님, 무슨 이모티콘 보내셨는데, 예, 그죠? 안녕하십니까? 풀으셨나, 이거? 프랜시스 학생 풀었나 모르겠네요. 풀고 보는 게 조금 도움이 됐을 텐데, 풀었을 때 되게 힘들었을 거야. 자, 35번 문제 보도록 하자. 이거는 이제 유리함수, 세모 문제입니다. 자, 일단 그래프가 점 0,3을 지난대. 그럼 대입해봐야지. x에다 0, y에다 3 대입하자. x에다 0 대입하면은 b분의 마이너스 12. 따라서 우리 b는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거네. b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겠다. 따라서 y는 x, b에다 이제 대입하자. 마이너스 4분의 그 다음에 ax 마이너스 12. 요건데 얘가 직선과 대칭이다. 우리 유리함수는 항상 직선, 대칭 포인트 3개라고 했어. 점근선의 교점, 즉 점대칭 하나,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짜리인 거 하나,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대해서 대칭 하나. 총 3가지 포인트. 그 중에서 기울기가 1짜리가 나온 거야. 즉 우리가 점근선의 교점을 구할 건데 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되는 거겠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점근선의 교점 구해야 돼. 그럼 x-4분의 a에다가 x-4 해주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4a 마이너스 12. 따라서 x-4분의 뒤에 거부터 4a 마이너스 12 앞에 거 계산하면 플러스 a. 따라서 점근선의 교점이 4,a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4,a를 요 식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a는 4 대입하면 2가 되는 거겠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죠. a에서 b를 빼주면 정답은 6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박정훈 학생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네,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프랜시스님 왜 울고 그래요? 이거 풀어봤어요 혹시? 문제 풀어보셨어요? 어려웠죠 많이. 네. 시간도 아마 굉장히 부족했을 거고, 이거는 36대 거는 느끼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추세로 이번 주에 시험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면 전략을 좀 짜셔야 돼요. 예, 과감하게 버릴 거는 버려가면서 그 다음에 몇 개 정도 이상 맞아야지 합격 커트라인이었나를 생각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지. 수학 모든 문제를 시간 안에 다 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프랜시스님.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등비수열. 이봐, 이게 36대 되게 어설프게 문제를 지금, 그죠? 공식적으로 출제하는 건데 이게 곱하기 기호를 꽃표시로 해놨어요. 자, 일단 등비수열 얘기인데 곱하기예요. 이거 꽃표시.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 제가 오타낸 게 아니라 36대 학교에서 오타낸 거예요. 자, 일단 초항과 세 번째 항의 곱이 36이래. 그럼 등비수열이니까 초항은 a다.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ar 제곱이다. 얘가 3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ar이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AR 4제곱이지. 얘가 40이다.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식을 보니까 A제곱 R제곱이야. 따라서 AR의 전체 제곱이 36이 되네. 그제? 따라서 우리 AR의 제곱이 36이니까 첫 번째 6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6이 될 수도 있어. 이제부터 추적해야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AR이 6인 경우부터 살펴보자. AR이 6인 경우에는 여기서 AR에다가 6 집어넣을 거거든? 그럼 여기는 6이 되겠다. 자, 여기는 6에다가 R 세제곱 남겠지? 얘가 되는데 얘가 40이다. 이렇게. 따라서 6R 세제곱은 6이 넘어가서 36이고 R 세제곱은 6이 되네. 그런데 답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첫 번째에서 공비하고 첫째 항이 모두 정수라 그랬어. 따라서 R도 정수여야 돼.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 안 되죠. 모순이다, 모순. 틀렸지. 따라서 AR은 6이 아닌 마이너스 6이 돼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AR이 마이너스 6이니까 다시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6. 여기는 마이너스 6이야. AR이. 그럼 마이너스 6에다가 역시 여전히 R 세제곱이 남겠죠. 이렇게. 자, 얘가 넘어가고 넘어오자. 그럼 6R 세제곱은 42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48이 되겠지. 따라서 R 세제곱은 마이너스 68에 48 이렇게 되고 R은 마이너스 2 정수 딱 나오네.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A는 당연히 뭐야? 곱했을 때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니까 3이 되는 거겠지. 그런데 구하라는 건 A7을 구하래. AR 6을 구하래. 따라서 A는 3이다. 그 다음에 R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의 6승은 64. 따라서 3 곱하기 64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42, 3, 68, 192. 192라는 4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예, 그 시간 풀 때마다 빠듯한 게 정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프랜시스님. 너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예,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거기 때문에 프랜시스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연습을 해서 그 합격자 개수부터 파악해 보는 게 좋겠다. 그지? 합격자 개수부터 작년에 그 커트라인이 몇 개인지 그 원장님 블로그를 그 포스팅을 해놨는데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내가 몇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합격이겠다. 이 정도를 맞춰야지 합격권이겠다. 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푸셔야 돼요. 36대가 뭐 문제마다 배점이 다른 건 아니잖아. 그죠? 어려운 문제는 과감하게 제끼시는 게 수월합니다. 자, 37번 문제. 자, 등차 수열 문제. 이렇게 쉬운 거 너무 쉽게 나오잖아. 그지? 이런 건 날라가야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니까 A 플러스 3D가 4다. 첫 번째 A4는 4. 그 다음에 A7에서 A5 빼래. 그럼 2D 나오겠지, 당연히. 맞잖아. 그지? 얘가 6이다. 따라서 D는 3. D가 3이니까 9니까 A는 마이너스 5. 자, 이 정도 문제는 날라가서 10초 안에 딱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 괜찮겠죠? 오늘 머리가 보고, 원래 잘 안 보지만, 그냥 엉클어진 김에 그냥 아예 엉클어 놓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A10 구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A10은 A 플러스 9D가 되겠다. A는 마이너스 5, D는 3, 9, 27. 이렇게 계산해서, 답 계산하면 2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그 정도로 바빴어요, 오늘.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거울도 못 볼 정도로. 원래 잘 안 보긴 하는데, 그래도 예의상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막 부글부글 된 거는 이렇게 손으로 대충 정리하고 들어오는데 거울 보고 죄송합니다. 자, 다음 문제 38번 문제 봅시다. 자, 38번 문제. 이거는 뭐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나잖아요. 이런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문제 이런 거는. 안에 걸 정리해주면 알파 n 곱하기 베타 n분의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근과계 수열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곱은 a분의 c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1이다. 여기다 식을 맞춰주면 되잖아. 이 문제는 쉽지? 이런 문제를 무조건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자, 11 빠져나가고 부분분수. 괜찮죠? b-a가 1이니까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여기다가 이제 신나게 1부터 10까지 대입한 다음에 더할 거야. 11은 여전히 상수는 앞에 있고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규칙 나오죠?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살아남네. 쭉 가서 10 대입하면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이렇게 돼서 씌워져서 정답은 1하고 11분의 1만 계산하면 돼. 11분의 10이 되겠지? 근데 앞에 11 있잖아. 정답은 10이다. 이런 문제는 맞추고 날아가야 되는 거야. 그죠? 뒤에 뭐 제껴야 되는 문제들은 좀 말해줄게요. 자, 39번 문제. 원장님이 말했지. 이거 트렌드야. 작년, 재작년부터 수열이 지금 알파꼴도 없어지고 개차꼴도 없어지고 그 밖에 꼴 다 없어졌어. 점화식에서. 그래서 낼 게 없어. 너무 쉽기 때문에. 장담합니다. 이거는 수능에서도 과감하게 원장님이 예측합니다. 그 축차대입법이 나와. 이 문제만의 규칙, 새로운 규칙, 그죠? 기존에 알고 있던 점화식 갖다가 그냥 공식 갖다 푸는 문제, 이젠 싫어해. 수능에서도 그렇고, 적성에서도 그렇고. 규칙이 없어. 이 문제만의 규칙인 거야. 대입해봐야지. 자, 일단 A1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 자, 이제 N에다가 1을 대입하자. A에다 1. N에다가 1을 대입하자. 1. N이 홀수야. 그럼 A2는 N에다가 1 대입하는 거니까 N이 홀수니까 위의 규칙 따라야 돼. 위의 규칙 따르면은 1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다. 그 다음 A3는 2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짝수 규칙 따르는 거니까 아래 즉 전항에다가 더하기 1 해주면 되네. 더하기 1 해주면 3분의 2가 된다. 괜찮겠지? 자, 그 다음 A4는 이게 n에다가 3 대입하는 거니까 홀수니까 위의 규칙 따라야 돼. 전항에다가 1에서 전항을 2배 해줘. 그럼 3분의 4.
이것분의 전항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겠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분의 3분의 2 계산해주면은 번분수 쪼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겠다. 괜찮겠지? 오케이. A5는 마찬가지로 이제 짝수니까 아래 규칙 따라서 전항에다가 1 더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나오네. 이제 반복되네. 마이너스는 똑같이 나오니까 당연히 반복되겠지. 즉 4세트씩 반복이 된다. 이러한 규칙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다 더하래. 37번째 항까지. 그러면 일단 4개 더해볼까 우리? 4개 더해주면 얘 2개 더해주면 3분의 1이야. 얘 2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는 거겠지. 즉 4개 더해서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와. 그치? 그런데 걔네들이 1부터 36번째 항까지, 즉 36개가 4개씩 9세트 나오잖아. 따라서 곱하기 9 해줘야 되고 37번째 항은 호랩이네. 그치? 걔는 첫 번째 규칙 따르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4에다가 마이너스 25라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이렇게 이런 문제들은 대입해보면서 규칙 찾으셔야 돼요. 특히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중간에 계산 실수하면 그냥 뻐그러지는 거야. 그죠?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긴장하고 덧셈 뺄셈 잘 하셔야 돼요. 덧셈 뺄셈만 잘하면 돼. 괜찮지? 자, 40번 문제. 요거는 일단 다음 문제, 다음 그림 요건데 이거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스킵하시면 됩니다. 혹시 프랜시스님 이거 뭐 푸시면서 고생하신 거 아니죠? 이건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이제 이과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자, A, B가 있는데 A라는 점이 주어져 있어. 그리고 B라는 점이 주어져 있는데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AN이다 라고 했네. 따라서 AN은 뭐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X 증가량은 어떻게 돼? 이거니까 어딨어 요거 두 개.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 빼주자. 그럼 N제곱이 날아가서 1이네. 분모는 1이다. 그럼 분자는 이제 Y 증가량은 Y끼리 빼주면 되겠다. 로그 3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로그 3의 N세제곱 플러스 4N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되는 거겠다. 얘가 AN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줄까? 우리 AK로 정리를 해주면 밑이 똑같고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나누시면 됩니다. 진수에서 로그 3에 n으로 묶어줄까? n으로 묶어주면서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이렇게 묶어질 거고 n 플러스 2 얘가 바로 ak가 될 것이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앞에 거 2가 올라갈게. 즉 로그 3의 k제곱에서 그 다음에 ak 얘를 더하래. 그러니까 진수끼리 곱해주면 되겠네. 그지? 이거 n이었어. n 이렇게 진수끼리 곱해주면 된다. 이거 두 개 더할 거니까 진수끼리 곱해줄 거야. 따라서 한꺼번에 쓰면 로그 3에 이제 k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분자 쓸게요. k 플러스 2로 쓸게요. 그 다음에 요거 k 곱하기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3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이렇게 된다. 괜찮겠니?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줄게. 따라서 로그 좀 깨끗하게 써야겠다. 로그 3에 그 다음에 분자는 뭐만 남냐면 작은 거부터 k 곱하기 k 플러스 2 두 개씩 간격이 떨어졌네. 그 다음 분모는 이제 k가 약분됐으니까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3이 남아. 이거 인수분해 해볼까? 플러스네. 오케이. 따라서 k 플러스 1 k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전체가 진수예요. 이렇게 얘가 전체가 진수가 되는 거겠다. 이제 여기다가 1부터 6까지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돼. 자, 한번 해보면은 로그 3에 자 1부터 대입하자. 1 대입하면은 분모는 2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3이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니까 진수끼리 또 곱해줘야 되겠지. 2 대입할 거야. 2 대입하면은 3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4가 될 거야. 그 다음 3 대입할 거야. 3 대입하면은 4 곱하기 6분의 3 대입하면 3 곱하기 5가 될 거야. 자, 이 정도까지 대입을 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지워지는지 규칙이 좀 보이지? 얘하고 지워져. 밀려서. 얘하고 밀려서 지워지는 거야. 그럼 마지막 우리 6까지 대입해볼까? 6 대입해보면은 7 곱하기 9분의 6 대입하면은 6 곱하기 8. 이렇게 밀려서 지워질 거라고. 따라서 남는 건 이제 얘네들 위에 거랑 얘네들 아래 거. 이렇게만 남는다는 얘기야. 따라서 남은 거는 로그 3에 3도 약분시켜버릴까? 3이니까 3, 7에 21분의 1이다. 이것만 남는다라는 얘기지. 얘가 바로 m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얘가 m인데 m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또 여기다 3의 m승을 구하라라고 했어.
그럼 우리 이 자리하고 자리 바꿔줄 수 있겠네. 정답은 21분의 1 그대로가 되는 거겠죠. 괜찮겠죠? 네, 정답은 21분의 1입니다. 자, 42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수열의 극한이에요. 수열의 극한이라서 과감하게 스킵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문과 과정으로 풀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수열의 극한을 과감하게 적성고사 문제에서는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스킵입니다. 자, 4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딱 봐도 스킵이지? 그죠? 무한급수 문제는 이과 파트로 넘어간 적성고사 대상이 아닌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 자, 이거 잘못 나왔어. 이건 답이 잘못 나와서 답이. 자, 볼게요. 일단 그래프가 어떻게 됐냐면은 문제는 뭐 괜찮은 문제인데 답이 잘못 나왔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 그릴 거야, 얘들아. y는 x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취해주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라고 했을 때 걷어 올려주는 거 이 정도는 알겠지? 따라서 이렇게 돼서 원래는 0, 마이너스 4였는데 걷어 올라간다고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 여기는 4야, 4. 여기까지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고 이제 우리는 y는 t를 그릴 거야. y는 t를 그린 다음에 걔가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다 라고 한 거야. ft. 따라서 얘가 t축, 얘가 ft축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얘들아 t가 0보다 작아봐. 내 손이야. 원장님 손이야. 그럼 얘가 노란색 이렇게 된다고 쳐보자. 교점 몇 개야? 0개야, 0개. 즉 t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교점이 없어. 아까 흰색 그래프랑 노란색 그래프는. 따라서 t가 왼쪽보다 작은 거는 0이야, 0. 0개야, 0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다. 그 다음 0일 때는 교점이 몇 개니? 0일 때는 교점이 하나, 두 개 나와. 따라서 0,2를 찍으셔야 됩니다. 0,2. 됐죠? 자, 그 다음에 쭉 올라가 봐. 0보다 좀 커봐. 그럼 그 교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 네 개. 어디까지? 여기까지. 즉 t가 4보다 작은 구간까지는 교점이 4개가 돼. 이렇게. 괜찮겠죠? 그러다가 t가 4야. t가 4인 경우에 교점이 하나, 둘, 3개가 되지? 4,3을 찍어줘야 되는 거야. 여기가 3이야. 4,3을 찍어줘야 돼. 그러다가 t가 4보다 커봐. 그럼 다시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4보다 큰 구간에서는 교점이 2개. 이런 식의 괴상한 그래프가 바로 FT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죠? 이거 연습 많이 좀 해보셨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정말 생뚱맞게 나왔지? 2에서의 극한값 구하래. 얘네 아마 4에서 극한값을 문제를 잘못 쓴 것 같아. 이건 출제자가 잘못한 거죠. 2에서의 극한값은 이거잖아. 뭐 연속인데 뭐. 둘 다 4지 뭘. 4. 따라서 정답은 8이 돼야 돼. 틀렸잖아. 없잖아. 정답은 8이 맞습니다, 이거.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예측해 보자면 얘는 4를 말하는 거겠지. 즉 4로 가는 우극한과 4로 가는 좌극한을 말하고 싶었던 거야, 출제자는. 4로 가는 우극한은 몇 개야? 2개. 4로 가는 좌극한은 몇 개다? 4개. 근데 그래도 답이 안 나오네. 틀렸네. 이거 아예 틀린 문제예요. 예. 어쨌든 이 그래프 문제 자체는 되게 좋은데 답 처리하는 과정에서 되게 어설프게 냈습니다. 이건 36대가 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정답은 이거는 8개가 8이 정답입니다. 8. 네. 자, 45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이거 45번 문제, 이게 좀 고민이 많은데, 이 정도는 이제, 함수의 극한으로 봐야 돼. 시험 범위가 맞아. 수열의 극한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수열 극한보다는 함수 극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해당됩니다. 자, 절대값을 포함한 거, 요거. 쉽게 하나만 가르쳐 줄게. 이거 그래프 못 그립니다. 너네 못 그려, 그래프. 그리면 이건 그려서 맞추면은 맞춘 게 아니야. 틀린 거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그지? 그림 그릴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일단은 절대값이 포함된 거 쉽게 하는 방법, 정말 쉽게 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 일단 2로 가는 좌극한이야. 그러면 x를 2보다 조금 작은 값이라고 생각해봐. 2로 가긴 2로 가는데. 그럼 1.9999999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게 뭐가 되겠니? x가 2로 가기는 가. 근데 이 안에 있는 게 플러스 값이니 마이너스 값이니 1.9999 2보다 조금 작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값이야. 따라서 절대값 벗겨지면서 얘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이렇게. 괜찮을까? 왜냐면 2에 대한 좌극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2에 대한 우극한이었다면 얘는 2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안 붙고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고. 괜찮지? 이게 포인트 문제야. 그냥. 이게 포인트야. 자, 이 상태고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4였잖아. 마이너스 1이겠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얘가 아직 마이너스 1은 아니고 뒤에 더 있죠.
그 다음에 2로 가는 좌극한인데 어차피 얘는 2로 가는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어쨌든 2잖아. 2는 1보다 크니까 무조건 양수 나온다고. 괜찮지? 얘는 벗겨져서 그래서 양수 그냥 그대로 나와. 위에 거 인수분해해주면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아직까지 이거 헤매는 친구들은 구제 못해요. 이제 못해요. 고1 거 세제곱 공식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거. 자, 따라서 약분한 다음에 이제 2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2 대입하면 4 플러스 2 플러스 1. 따라서 7이 되는 거겠죠. 7. 따라서 마이너스 1 더하기 7 해줘서 얘가 6이 되는 거예요. 괜찮겠죠? 자,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생각해 볼게. 이제 뒤에 거. 요거. x가 1로 가는 우극한이야. x가 1로 가는 우극한인데 1로 가는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어쨌든 얘는 이 안에 있는 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올 수밖에 없겠다. 역시 x제곱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약분하면 역시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앞에 거는. 그 다음 뒤에 거는 1로 가는 우극한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게 양의 값이야. 따라서 절대값 벗겨주면 x-1로 그대로 나와. 아까 거 인수분해 한 번 더. 위에 거 요거 인수분해 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 상태에서 이제 1 대입하면 되는 거겠지. 3이지 3. 따라서 얘는 2가 된다. 즉 얘는 2가 된다. 그래서 두 개 더해줘서 정답은 8이다. 자, 세상에서 가장 쉽게 가르친 겁니다. 이거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영상 내일 올라올 거예요. 다시 보기로 올라오면은 확인 꼭 해주도록 하십시오. 가장 쉽게 한 거니까. 절대값이 있을 때 극한값 구하는 거 가장 쉽게 가르친 거야. 진짜 그래프 손도 안 댔잖아. 우리 그래프도 안 그렸잖아. 순식간에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특히 적성고사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셨을 거라고 봐요. 이거하고 가우스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가우스가 또 나오게 되면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46번 문제. 요거는 수열의 극한이에요.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킵입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46번은. 자, 47번 문제. 47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얘도 수열의 극한이에요. 얘도. 왜냐면은 지금 등비 수열의 극한 요 파트이기 때문에 요것도 과감하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 이건 등비 수열 아닌가요? 그냥 할 수 있긴 하겠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나오겠네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근데 요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수열의 극한 맞습니다. 이것도 시험 범위가 아니다. 넘어가도 되십니다. 자, 48번 문제. 이거 틀린 사람 반성해야 돼. TBQ 수학 현장 우리 채널, TBQ 채널 듣는 친구들은 이거 미친풀이 방법으로 그냥 맞춰야지. 그지? 프랜시스님 이 문제는 괜찮았겠죠? 미친풀이 방법 가셔야 돼요. 이거는 끝났잖아. 다른 사람들 고생할 때 우리는 안 해. 고생. 미친풀이 방법. 분모미분 1, 분자미분 합성함수 쫄지 말라고 그랬지. F 프라임 3-MH. 근데 H가 문자니까 성미분 해주면은 마이너스 M을 곱해줘야 돼. 마이너스 M을. 이렇게. 괜찮지? 그 다음에 뒤에 것도 마이너스 F 프라임 3 플러스 그대로 써. 그냥 성미분만 해주면 돼. 성미분. H가 문자니까 N이 되는 거겠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H에다 0 대입할 거야. H에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M 곱하기 F 프라임 3이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H에다 0 대입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N 먼저 써줄게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3이 될 거야. 이게 답이잖아. 근데 그 답이 뭐라고 주어졌어? 마이너스 18입니다. 라고 주어졌고, F 프라임 3이 3이라고 주어졌네. 따라서 얘가 3이야. 얘가 3이야. 그럼 모든 항을 지금부터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자. 그럼 여기는 M이 될 거고, 플러스 여기는 N이 될 거고, 여기는 6이 된다. 끝났어. 순식간에. 이런 문제에서 우리 TBQ 큐린이들, 맞다. 큐린이라 그랬죠. 우리 큐린이들은 이런 문제에서 점수를 획득하셔야 됩니다. 포인트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를 획득한다는 개념은 시간을 단축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겠지. 당연히 맞추는 건 당연하고. 자, 그 다음에 M과 N이 두 자연수라 그랬잖아. 따라서 1, 5, 뭐 다 써 그냥. 1, 5, 2, 4, 3, 3, 4, 2, 5, 1 몇 개 없잖아.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2M 플러스 N의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M, M의 개수가 2이기 때문에 M이 클수록 유리하겠네. 따라서 정답은 5하고 1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5하고 1 대입하면 정답은 11이다. 정말 이거는 큐린이들을 위한 문제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9번 문제. 자, 49번 문제. 요거는 이제 X가 무한대로 가는 거, 그러니까 차수하고 최고차의 개수 정해준 문제죠. 별다른 설명 없이 바로 fx는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분모가 3x 제곱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자의 x 세제곱이 마이너스로 있기 때문에
x세제곱을 갖고 있어야 되고 플러스 9x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괜찮겠지? 그래야지 x세제곱 날라가서 분모와 차수가 맞잖아. 그치? 그리고 극한값이 3이라는 얘기니까 3분의 9가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9x제곱. 그 다음 나머지는 모르니까 놔두자 이렇게. 이 조건 하나. 그 다음에 자 미분하자. 자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3x제곱 플러스 2고 18x 플러스 a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a가 되는데 얘가 9다라는 게 나 조건이야. 얘를 통해서 a까지는 구할 수 있었네.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15가 넘어가 플러스 15 넘어가서 24가 될 거야. 괜찮죠? 따라서 fx 지금까지 fx를 여기다 쓰고 시작하자. 지금까지 fx는 x세제곱 플러스 9x제곱 그 다음에 a 자리에 24 집어넣어 플러스 24x 그 다음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다. 괜찮죠? 자 그런데 다 조건을 보니까 fx의 실근이 두 개래. 우리 이거 3차 함수야. fx 3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지? 이렇게 생겼고 실근이 두 개인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 얘 아니면 1번 경우 얘 x축이 이렇게 되는 2번 경우. 즉 극대값 극값에서 접하는 거야. x축에서. 그지? 그 경우가 근이 두 개인 경우지. 그죠? 그럼 둘 중에 뭐가 뭔지를 한번 따져봐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미분해야 되겠지? 자 미분하자. 3x제곱 플러스 2고 18x 플러스 24는 0. 자 3으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는 0. 3으로 나눠주면 8이죠. 8은 0. 2, 4, 8 플러스다. 괜찮지? 따라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마이너스 4고 얘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거 괜찮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0이 되든지 혹은 마이너스 2,0이 돼야지 교점이 실근이 두 개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나? 이거 괜찮겠죠? 그럼 마이너스 4인 경우 보자. 먼저 마이너스 4 대입해봐. 첫 번째 마이너스 4인 경우 마이너스 4 함수값 여기다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4 대입하면 4, 4, 16에다가 9 그럼 144 그다음 마이너스 4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90, 플러스 90, 마이너스 96 그죠? 마이너스 96 플러스 b가 얘가 0이 되는 경우다. 그죠? 자 그런데 얘는 계산하면은 4, 80인가? 80에다가 마이너스 16이니까 b는 16이 나오네. 그런데 문제는 맨 마지막에 F0은 2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근데 F0을 구해놓고 보니까 결국 b네. 결국 b는 2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20, 뭐야 0이 왜 나와? 갑자기 0 집어넣어서 b가 나오죠. b가 2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얘기잖아. 20보다 작잖아. 꽝. 그래서 마이너스 4인 경우는 아니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인 경우 즉 굳이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거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는 경우겠지. 그래야지 실근이 하나,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 4, 9, 36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8 플러스 b가 되는데 얘가 0이 나오는 b 값을 찾으시면 되겠죠. 계산하면은 이 28인가? 28에다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20이니까 b는 20 딱 나오니까 b 20보다 크거나 같다도 맞겠지. 따라서 b는 20이었던 거야. b는 20 그죠? 그런데 구하라는 건 마이너스 1을 구하래.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9 마이너스 24 플러스 20 이렇게 여기는 8이고 이거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4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웬만큼 자신 있는 사람 아니면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이 정도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뒤쪽으로 미루셔야 돼요. 뒤에 더 시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시간 절약하면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뒤로 쉬운 문제들을 풀고 나서 이 정도 문제들을 푸셔야 돼요. 계산 과정에 조금 그래도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0번. 자, 이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이것도 이렇게 시간을 너무 오래 잡아먹게 내면 안 돼. 하나만 나와야지. 그지? 양심적으로. 두 개나 나왔어. 두 개가 나왔어, 이거. 자, 얘를 A라고 치환하고 얘를 B라고 치환하면 끝나, 이거는. 그지? 얘를 B, 얘를 A라고 치환할 거야. 그지? 왜냐면 T에 대해서 적분한 다음에 T에다가 5 집어넣고 0 집어넣고 뺄 거니까. 그죠? 예, 슬픈 인간님 안녕하십니까? 머선 129? 뭐죠?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수로 치환할게요. 따라서 fx는
fx는 2x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놓을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네모 박스를 확대시켜 볼게. 인테그럴 0부터 5까지, 인테그럴 0부터 5까지 이제 2x, 죄송합니다. 아, 0부터 5까지 ft, 여기 fx가 나왔으니까 ft는 뭐냐면 2t 플러스 a 플러스 b인 상수야. 이게 되는 거겠다. 이렇게 dt. 됐죠? 그런데 얘를 계산하잖아? 얘를 계산하면 얘가 a가 나와야 된다라는 첫 번째 식이야. 그럼 얘 적분하자. t에 대해서 적분하면 t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t 얘가 되고 얘 5, 0 이거를 계산하면 a가 나온다. 자, 따라서 5 대입하면 25 플러스 5 a 플러스 b 요거 계산한 결과가 a다라는 첫 번째 식 등장이고, 그다음 두 번째 박스도 확대시켜 볼게.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자, ft는 여전히 뭐냐면 2t 플러스 a 플러스 b dt 얘가 되겠지. 그런데 얘는 우리 b라고 설정을 했지. 그죠? 자, 따라서 얘는 계산을 또 하면 t 제곱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b t 얘가 되겠지. 여기다 이제 3, 0 집어넣으면 얘가 b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3 집어넣어보자. 그럼 9 플러스 3 곱하기 a 플러스 b 0은 어차피 0이니까 얘가 b가 나온다. 이게 두 번째 식. 따라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단순하게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시면 a하고 b가 나오겠죠. a하고 b가 나오면 여기다가 딱 대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둘 다 상수예요. 그런 다음에 y절편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결국 a 플러스 b 자체가 y절편이네. 그럼 여기서 구한 a, b를 더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이거 생략할게요. 해보세요, 한 번씩. 자, 51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요거는 풀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예. 문제가 되게 좋기는 한데 풀면은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건 시간 안에 못 풀었을 거야. 이걸 손을 댔으면. 그래서 우리도 일단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이거는 51번 문제는. 자, 52번 문제. 숫자 1, 2, 3, 4 이것도 좀 어설퍼. 이 문제도 확률 문제인데 1, 2, 3, 4를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이게 뭐야? 중복을 허용한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그치? 그래서 같은 숫자가 근데 이웃하면 안 된대. 중복을 허용하되 같은 숫자는 이웃하면 안 된다. 그거를 이렇게 되게 어렵게 써놓은 거야. 중복 허용한다는 얘기야.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그런데 천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가 같아야 된대. 천의 자리는 1, 10, 100, 1000, 즉 여기랑 여기랑 맨 끝에가 양쪽 끝이 같은 숫자여야 된대. 아니 그러면은 1이 될 수도 있고 2로 같을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 첫 번째 경우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4 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1이 들어가면 안 돼, 이제. 왜냐면 이웃하기 때문에. 여기도 1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럼 2, 3, 4 중에 서로 다른 거를 두 개를 뽑아야 되겠지. 그럼 얼마? 32가 되겠지? 2, 3, 4 중에 두 개 뽑아야 되니까 그냥 걔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면 돼.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지. 그런 게 네 가지 경우 똑같잖아. 얘가 답이지. 문제 어설픈 문제입니다, 이거는. 따라서 3 곱하기 뭐냐, 이거 8이냐? 따라서 24.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어설픈 문제예요, 이거는. 자, 53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3학년 집단이 있고 2학년 집단이 있고 1학년 집단이 있는데 얘네 원순열이야. 맨 마지막에 보니까 회전하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 원순열이란 얘기지. 그런데 같은 학년은 서로 이웃해야 된대. 그러면 1학년 한 덩어리, 2학년 한 덩어리, 3학년 한 덩어리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일단 원탁에 둘러 앉혀야 되는 거겠지. 즉 세 덩어리를 원순열, 원탁에 둘러 앉히는 방법은 2팩이다. n-1 팩토리얼이니까 2팩이다. 원순열이 정리가 된 거야. 이제 끝났잖아. 이제 3학년들 지들끼리 돌려줘. 3팩. 그 다음에 2학년들 지들끼리 돌려줘. 3팩. 1학년들 지들끼리 돌려줘. 2팩. 끝났어. 이게 답이야. 쉬운 거는 너무 쉽게 나오잖아. 그지? 따라서 아까 51번 같이 사이즈 큰 문제는 일단 냅두고 뒤로 가. 뒤로 가서 쉬운 문제부터 푸는 거야. 그래야지 합격하십니다. 그럼 얘는 2고 얘는 6이잖아. 10이니까 144가 정답이 되겠다. 이런 문제는 뭐 금방금방 풀고 넘어가야지. 일단 이런 문제부터 모아놔야 돼. 모아놓은 다음에 다 풀고 나서 시간이 좀 남았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못 풀었던 한 대여섯 문제 혹은 10문제 이내로 걔네들이 이제 풀러 가야 되는 거야. 그죠?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안 풀리는 문제 붙들고 있으면 뒤에 쉬운 문제 다 틀려. 시간 없어서. 분명하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54번 문제. 자, 이것도 이 정도는 이제 풀어야지. 그지?
딱 봐도 이게 이 방정식 나왔어. 그리고 자연수 혹은 정수, 0이 아닌 정수 이런 게 나왔어. 이딴 식의 의미가 나오면 이 문제는 자체가 무슨 파트라는 걸 이제 알고 있어야 돼. 그죠? 이게 이제 나온 지 한 10년 됐을려나? 이 개념이 등장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거는 되게 유명한 문제가 됐지. 바로 이거 딱 나오자마자 뭐 떠올라야 돼? 확률에서 중복 조합 떠올라야 돼. 당연히. 그죠? 확률 문제예요. 자, 일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3 이상의 자연수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다. 자, 그런데 개수가 x 앞에 개수가 3이 있잖아. 따라서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 확률은 기획이 제일 중요해. x가 1인 경우. x가 1이면 안 되지. 3 이상의 자연수니까 x가 3인 경우. 자, x가 3이면 대입해봐. 그래서 넘겨봐. 그럼 y 플러스 z가 뭐가 돼야 되니? 얘들아, 3, 4, 9 넘어가면은 16이 돼야 되겠지. 그치? 두 번째, x가 4인 경우. x가 4라면 3, 4, 12. 12가 넘어가서 y 플러스 z는 얼마가 돼야 돼? 10이 넘어가서 13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 세 번째, x가 5인 경우. 그러면 3, 5, 15니까 y 플러스 z는 뭐가 돼야 돼? 15 넘어가서 10이 돼야 되겠고. 너무 많을까요? 안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x가 6인 경우 18 넘어가서 y 플러스 z는 7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x가 7인 경우 그러면은 7, 3, 7에 20일 넘어가서 y 플러스 z는 21이 넘어가서 4. 그런데 얘는 나올 수가 없지. 그치? 왜? y하고 z도 3 이상의 자연수잖아. 두 개 더해서 4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죠? 따라서 네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야. 됐죠? 자, 이제 x가 3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중복조합 바로 쓰면은 되거든? 그런데 y도 3개, z도 3개 있어야 되잖아. 중복조합 문제는 항상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 무기명 투표로 돌려서 생각하라 그랬어. 즉, 우리는 투표 결과만 알 수 있는 거야. y하고 z하고 후보가 있는데 0표, 16표, 1표, 15표 이렇게 결과만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랬을 때 우린 얘를 중복조합이라고 했고 표현하면 2H16이 돼야 돼. 서로 다른 후보가 앞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도 3표 이상, 얘도 3표 이상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자연수니까. 그러면 3표씩 주고 시작해. 3표씩 주고 시작해. 그럼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 3표씩 뺀 거. 그치? 3표씩 뺀 거. 그럼 3표, 3표니까 6표니까 얘네들은 10표를 뽑으면 되는 거잖아. 괜찮겠니?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경우는 이제 0이 허용이 되는 중복조합 무기명 투표잖아. 따라서 2명의 후보 중에 10표를 행사를 하면 되는 거겠지. 괜찮겠죠? 마찬가지 개념이야, 이것도. y도 3, z도 3. 둘 다 3개씩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에이, 3개씩 주고 시작해. 총 6개 주고 시작해봐. 그러면은 그 3개씩을 뺀 y 프라임, z 프라임은 뭐가 될까? 6개 뺀 7개가 돼야 되는 거겠지. 따라서 두 번째 경우는 뭐가 돼야 돼? 두 번째 경우는 서로 다른 후보 2명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7명. 7명이 무기명 투표하는 거랑 똑같다고. 되게 개념 괜찮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 여기도 3표, 3표, 6표는 그냥 줘. 3표, 3표씩. 그러면은 이제 3표를 제외한 y 프라임, z 프라임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세 번째 경우는 이제 2명의 후보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표 뽑으면 되는 거겠네. 잘 따라오고 있지? 자, 마지막 요거. 여기도 3표, 3표 줘. 줘. 그럼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 이제 3표씩 뺀 얘네들은 이제 3표, 3표 줬으니까 6표는 준 거잖아. 한 표만 뽑으면 되는 거겠지. 따라서 굳이 쓰자면 얘는 2H, 네 번째. 얘는 2H1이 되는 거겠지. 얘를 구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복조합. 자, 중복조합 계산하는 식은 2개 더한 다음에 빼기 1. 그럼 11C 10이다. 2개 더한 다음에 빼기 1. 9. 8C 7이다. 2개 더한 다음에 빼기 1. 그럼 6. 5C 4다. 2개 더한 다음에 빼기 1. 그럼 얘는 뭐야? 3. 2C 1이다. 괜찮겠지? 따라서 얘는 11, 얘는 8, 얘는 5, 얘는 2. 따라서 19, 24, 26이 정답입니다. 괜찮죠? 굉장한 논리로 풀이해준 거예요, 지금.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중복조합. 중복조합도 이제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적성고사에서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55번 문제. 자, 6개의 공을 빨강, 파랑, 노랑 바구니에 넣을 거야. A, B, C에 넣는다고 치자. A가 있고, B가 있고 C 바구니가 있어. 그런데 6개의 공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 그 공들은 서로 같은 곳의 공이다. 구분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 없잖아.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 말 없으면 얘네들 공은 서로 다른 거라고 파악하는 거야.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지금. 6개의 공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 6개의 공이 서로 구분이 가능하지 않다. 서로 같은 색이다. 색깔과 뭐 모양이 같다. 이런 말이 없잖아. 같은 색 공이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면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는 거 아무 말이 없으면. 자, 그런데 한 바구니에 적어도 하나의 공이 들어가야 된대. 그럼 일단 이 문제는 뭐냐면 그 고1 과정에 있죠. 지금은 이제 순열 조합에서 거기서 이제 조합이죠. 조합 중에서 조 나누기예요. 옛날 말로 따지면 분할 분배야, 사실은 이 문제. 그런데 이 정도의 조합은 이제 남겨놨어. 확통해서. 그러니까 확률에서 분할 분배를 뺐는데 간단한 조 나누기 정도는 남겨놨어. 시험 범위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럼 얘네들은 상관없이, 순서 상관없이 이 6개에 서로 다른 6개 있잖아. 이 6개 서로 다르게 쓸게. 1, 2, 3, 4, 5, 6이라고 칠게.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 5번 공, 6번 공. 얘네들을 조를 나눌 거야. 그런데 세 덩어리로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 순서 상관없이. 그러면 개수 이제 한 개, 이거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지, 너네가. A, B, C, D, E, F라는 공이 있어. 그런데 덩어리를 한 개, 4개 덩어리로 만들 수 있겠네. 이해되지? 그 다음 1개, 2개, 3개 덩어리로 만들 수 있겠네. 0은 허용이 안 돼. 각 한 바구니에 적어도 하나의 공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없지. 2개 말고는 없어. 이제 이 개수 말고는 그 팀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런데 요거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조 나누기야. 잘 봐야 돼. 분할이야. 요거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먼저 하나 뽑아. 나머지 5개 남았잖아. 5개 중에서 또 하나 뽑아. 나머지 4개 남았잖아. 4개 중에서 4개 뽑아. 근데 어차피 요거는 1이야. 나중에 알면 되겠지만. 그 다음 중복된 게 있잖아. 1. 그랬을 때 2팩으로 나눠주는 것까지 하셔야지 분할입니다. 어렵지는 않지. 그 다음에 요거는 6개 중에 1개 뽑아.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개야? 5개 중에 2개 뽑아. 나머지 3개 중에 3개 뽑아. 근데 보통 요거는 1이기 때문에 잘 안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중복된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끝이야, 이거는. 이해되죠? 그 다음에 2개로 나눠줘 볼까? 즉, 서로 다른 6개를 둘 팀으로 나눈 방법. 그게 바로 분할이야. 얘는 6개 중에서 2개 뽑고, 남은 4개 중에서 2개 뽑고, 또 남은 2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돼. 그런데 개수가 똑같잖아. 2. 그런 게 3개 있으니까 3팩분의 1을 해줘야지 여기까지가 분할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나눠놓잖아? 그러면 1개짜리, 4개짜리 덩어리가 나눠져 있어. 얘네들을 이제 A, B, C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게 바로 분배가 되는 거야. 그죠? 따라서 곱하기 3팩 해주시면 됩니다. 얘랑 구성물 달라. 이제 구성물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3팩 해준 것까지가 요 3팩, 여기까지가 이거 곱해준 게 분배가 되는 거야. 곱하기 또 3팩. 이렇게. 여기까지가 분배가 되는 거겠다. 괜찮겠죠? 따라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괜찮겠죠? 이게 분할 분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는 출제하지 못할 거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문제 만약에 이해 잘 안 됐다? 넘어가세요. 네, 넘어가세요.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 이거 과감하게 못 내요. 물론 수능에서도 내도 이건 말 못해. 시험 범위에 해당되기도 하거든. 그죠? 왜냐면 지들이 간단한 조 나누기를 나눠놨기 때문에 이거 간단한 조 나누기로 될 수 있어. 근데 지금 적성을 준비하는 일주일도 안 남은 3일 남았죠? 4일 남았나? 4일 남은 우리 수험생들은 그냥 이런 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이 문제가 분할 분배가 넘겨. 이 문제 과감하게 넘겨. 그래야 합격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6번 문제. 자, 1, 2, 3, 4, 5, 6, 7, 8, 9, 9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하여 임의로 9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얘는 중복이 허용이 안 되는 거야. 9개를 모두 사용한다 라고 했으니까 9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라고 했으니까 첫째 자리와 셋째 자리 수가 모두 짝수이면 이거 쉽잖아.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인데 일단 확률 문제야. 전체 경우의 수는 9팩이지. 0 같은 거 껴있으면 여기 0 들어가면 안 되지만 0도 없잖아. 그냥 9팩이야 단순하게. 자, 이 중에서 이제 반은 끝난 거야 이 문제. 그런데 첫째 자리와 셋째 자리 요거 두 개, 여기는 무조건 짝수가 들어가야 된대. 그럼 짝수 뭐뭐 있는데 2, 4, 6, 8 4개 있잖아. 그럼 4개 중에 하나 뽑아서 1의 자리에 넣어. 4가지 경우 나오겠지. 그럼 나머지 짝수 3개 중에서 뽑아서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는 거야 그냥. 짝수도 하나씩. 나머지 7개 있잖아. 7개 그냥 돌려주면 되죠. 이게 답이야. 이렇게 쉬운 문제 너무 쉽게 나온다고. 그죠? 따라서 9 곱하기 8이죠. 4, 1은 4, 4, 2, 8, 3, 1은 3, 3, 3, 9. 정답은 6분의 1이 된다. 이런 문제는 거저먹는 문제. 이런 문제는 먼저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을지대 어제 했던 을지대는 문제마다 배점이 있어서 단답형 문제 배점 14점짜리 먼저 풀어야 돼. 그거는. 그지? 근데 이거 3, 6대 건 아니야. 시간 진짜 부족할 거야. 누구나 다 부족해. 원장님도 풀면 부족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난 안 부족하겠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수험생이 시간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모든 문제 욕심내면 안 됩니다. 아니다 싶은 문제 넘어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57번. 검은 공 5개, 흰 공 3개, 빨간 공 2개, 총 10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그랬을 때, 이 주머니에서 서로 다른, 동시에 두 개의 공이 3개 서로 다를 때, 조건부 확률이죠? 그죠? 그때, 자, 지금 검은색을 A라고 그러고, 흰색 공을 B라고 하고, 빨간색 공을 C라고 할게. 그랬을 때, 동시에 2개를 딱 꺼냈더니, 서로 다른 색깔이 나왔대. 이미 나온 거야. 그치? 그럼 그 경우 뭐가 있겠니? A, B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C가 나왔을 수도 있고, B, C가 나왔을 수도 있겠지. 얘네들이 전체 분모가 되는 거야. 우리들만의 언어입니다. 이거 조건부 확률 순식간에 갈 거야. 잘 집중해야 돼. 미친풀이 방법이야.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게 보니까 흰색과 빨간색, 흰색, 빨간색이니까 B하고 C일 확률 구하라고 하니까 분자는 B, C. 지금 요것만 써주란 얘기야. 끝이야. 이게 답이야. 자, 그러면은 얘 A, B 뽑을 확률 구해볼까? A, B. 그럼 전체 10개 중에서 뭐니 이거? 10개 중에서 이제 2개를 꺼낼 거죠. 10개 중에서 2개를 꺼낼 건데 검은 공에서 하나, 흰 공에서 하나 뽑는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10개 중에서 2개 뽑을 거야. 그치? 그런데 검은 공 5개 중에 하나 뽑고 흰 공 3개 중에서 하나 뽑으면 돼. 근데 사실 요거 분모 안 써도 돼. 왜? 여기도 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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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C 있으니까 10C가 다 약분돼.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경우의 수로만 가도 된다는 얘기야. 괜찮겠지?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뭐야? 검은 공에서 5개 중에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 빨간 공 2개에서 1개 뽑는 경우야. BC는 뭐야? 흰 공 3개 중에서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또 빨간 공 2개에서 하나 뽑는 경우 이거지? 그 다음 분자는 역시 3C1, 2C1이 되겠다. 따라서 얘는 5, 3, 15 얘는 5, 2, 10 얘는 3, 2, 6 분의 3, 2, 6 됐죠? 31분의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의 미친풀이 방법이에요. 이대로 가셔야 돼요. 제발 부탁할게요. 이대로 가셔야 돼요. 조건부 확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58번. 자,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작은 값을 확률분포 X라 하자. 자, 그러면 X 확률분포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좀 어설퍼. 두 주사위의 값이 같을 경우 다시 던진대. 그러니까 1,1, 2,2, 3,3, 4,4, 5,5, 6,6 얘네들은 없는 거 친다. 없다라고 치는 거야. 그렇게 나올 수는 없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나오면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조금 어설프긴 합니다. 그런데 주사위 2개 동시에 던졌을 때 작은 값이 1이 나올 수도 있겠지? 2가 나올 수도 있겠지? 3이 나올 수도 있겠지? 4가 나올 수도 있겠지? 5가 나올 수도 있겠지? 6이 나올 수는 없겠지. 작은 수가 6이 어떻게 돼? 맞지? 자, 그럼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가 30개밖에 안 된다고. 1, 1, 2, 2, 3, 3, 4, 4, 5, 6, 6 걔네들은 무효라고 치니까 걔네들은 빼야 돼. 그럼 30개 중에서 1이 나오는 건 뭐가 있냐면 먼저 1이 있어. 그럼 2, 3, 4, 5, 6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지? 그런데 자리 바꿔도 되잖아. 그치? 즉 2,1, 3,1 얘네들 되는 거니까 10이 되는 거겠다. 됐죠? 그 다음에 2가 나오는 거. 작은 수가 2가 나온다는 얘기는 1은 안 나와야 돼. 따라서 2가 나왔어. 그럼 3, 4, 5, 6 하나, 둘, 셋, 4개 있지? 역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8가지 경우가 있겠지. 3이 나오는 경우는 3, 그럼 4, 5, 6이니까 3개니까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6개가 되는 거겠지. 4가 나오는 경우는 4, 5, 6이니까 2가지니까 4가지가 되는 거겠지. 이거 좌우 대칭이었던 것 같은데? 4, 5, 6, 4가지. 그 다음에 또 요거는 5가 나오는 경우는 5, 6, 6, 5 2가지죠. 30분의 2. 이렇게 맞나보다. 이렇게. 괜찮지? 실제로 얘네들을 다 더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확률은 1이 나와야 돼. 더해보면 18에다가 24에다가 28에다가 30 맞죠? 그럼 우리 일단 평균 구할 수 있어야 되죠. 확률분포표 만들었으니까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모는 전부 다 30이네. 30분의 10 플러스 28에 16 플러스 36 18 플러스 44 16 요게 대칭이었구나. 10 이렇게. 따라서 평균은 30분의 자, 얘네 2개 더해주면 32, 32하고 18 더해주면 50, 50에다가 70이 되는 거겠네. 즉, 3분의 7이 되는 거겠지, 2x가. 그런데 구하라는 거는 2, 3x 플러스 3을 구하라 라고 했지? 간단한 공식이죠. 얘는 3 빠져나오고 2x 써주고
뒤에다가 상수 3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3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분의 7만 대입하면 돼. 따라서 정답은 10이 되는 거겠죠. 괜찮겠죠? 오케이. 이 정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긴 해야 되는데 뭐 사실 조금은 어설프긴 합니다. 주사위 값이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무효라고 한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가정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30개로 보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59번 문제. 확률 밀도 함수인데 그래프가 그냥 또 짜증나게 나왔지. 그지? 그냥 얌전하게 주어지면 되는데 짜증나게 나왔어. 자, X축이 있어. Y축이 있어. 자, 마이너스 3이 여기 있다고 칠게. 그 다음 3이 여기 있다고 칠게. 자, 이제 첫 번째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이 규칙을 따르래. 뭔진 모르겠는데. 확률 밀도 함수니까 위에서만 놓을 거야, 얘들아. 기본적으로 그건 알아야 돼. 그럼 0 대입하면 3a네. 0,3a. 3a야, 여기가.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0이네. 0. 뭐 그냥 직선이잖아.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0부터 시작해서 3. 즉, 여기에서는 또 직선인데 0 집어넣으면 3a. 3 집어넣으면 0. 요거는 간단하게 나왔네. 의외로. 그죠? 해보니까 요거는 뭐야?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큰 구간에서는 0이래. 없다란 얘기야. 없다란 얘기야. 0, 0, 0. 일어나지 않는다. 얘가 전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간단하네. 되게 복잡하게 나온 것 같지만. 확률 밀도 함수는 넓이가 확률인데 이게 넓이가 얼마가 된다? 1이다. 끝났죠.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이건 뭐 그거 쓸 필요 없어. 인테그럴 쓸 필요 없어. 그치? 직선은 밑변은 6이다. 높이는 3a다. 얘가 넓이인데 그 확률의 합은 1이니까. 따라서 얘는 3이니까 9a가 1이다. 따라서 a는 얼마다? 9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얌전히 또 얘를 구할 리가 없겠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넓이 구하란 얘기야. 즉 마이너스 2로 잘라주고 그 다음 1로 잘라줘서 여기 얘네들 넓이 구하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사다리꼴 넓이 구할 수 있겠니, 얘들아? 구할 수 있겠지? A 알고 있으니까 요 점의 좌표 알 수 있잖아. 그럼 요 사다리꼴 넓이 구할 수 있겠니? A 알고 있으니까 요 점의 좌표 구할 수 있잖아. 저기 식에다가 대입해서. 따라서 사다리꼴 넓이 두 개를 더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오케이. 의외로 해보니까 그래프가 식은 복잡해 보였는데 그리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계산은 좀 맡길게요. 자, 다음 60번 문제. 60번 문제는 일단 추출이죠. 추정해서 얘는 비율 얘기가 나왔어. 비율. 자, 비율은 삭제. 추정해서 비율은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그래서 혹시 이 문제 풀면서 고생하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비율은 안 나와요, 이번 시험에. 수능에도 안 나와요, 비율은. 삭제가 됐어요. 모비율. 추정하는 거 삭제가 됐습니다, 비율은. 따라서 안 보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공식만 적용해볼까? 2 곱하기 K. K는 95%짜리니까 1.96이라고 외우고 있잖아. 확인해야지. 여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 루트 n을 구하는 거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 시그마가 주어질 거야, 어떤 값이. 근데 지금 여기는 비율이잖아. 비율을 통해서 구했었어. 전 교육과정에서는. 근데 비율이 없어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냥 표준 편차가 얼마다라고 간단하게 주어질 겁니다. 그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값이 얘가 0.196이다. 이걸 만족하는 n 구해주시면 정답 나오겠지. 쉽게 나오겠지. 그지? 표준 편차만 알고 있다면. 이 정도 기본 포맷은 알고 계셔야 되고 여러 번 했습니다. 원장님이랑. 자, 이렇게 해서 60번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이거 51번 문제는 일단 요게 뭐냐면 분석만 해줄게요. 이것도. 이 문제는 풀면은 떨어져. 너네들은 시험장에서는. 근데 당연히 지금은 풀어봐야지. 수능을 위해서라도. 수능에서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거고 수능으로 나오면 시간 많으니까. 얘는 얘랑 같다라고 하면은 이만큼씩 주기란 얘기야. 주기. 그런데 주기가 이긴 인데 얘는 y값은 30 증가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x축이 있어, y축이 있어, 그지? 그 다음에 모든 실수 전체적표가 계속 증가야. 그런데 fx가 있는데 fx가 대충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0부터 2까지가 이러한 그래프라고 쳐볼게요. 이러한 그래프라고 쳐볼게요. 2까지가 이러한 그래프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만큼 평행이동해. 평행이동한 다음에 위로 올려.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똑같이 그림이. 즉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 가면은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 이런 식의 계단형의 그래프가 나올 거다.
괜찮겠죠? 그런데 계단형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또 요 얘기는 뭐냐? 0부터 6까지 인테그럴 한 게 0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x축, y축에 있을 때 0부터 6까지가 0이 돼야 돼. 그지? 그래서 얘는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2까지가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0부터 4까지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6이야. 그지? 따라서 여기가 0이야. 그럼 여기는 3이야. 3. 즉 이렇게 돼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아야지 인테그럴 값이 0이 나오는 거겠지. 다시 이거 이식 평행 이동한 다음에 위로 3칸씩 올려주는 거고.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F3이 0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F 인버스 X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얘네들은 우리 F 인버스 X가 아니라 Fx, 다시 여기다 쓰고 시작하자. F 인버스 X하고 X는 0하고 Y는 6하고 Y는 10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 우리 얘는 Fx로 돌려줄 수 있지. Fx하고 Y는 0하고 X는 6하고 X는 10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아. 따라서 얘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얘로 구하는 거다 라는 것만 파악하시면은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수능 문제야. 이건 적성과 어울리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수능 문제로 나왔다면 꽤 괜찮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개념을 잡고 한 번씩 그래프를 그려가 보면서 한번 시간 잡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인버스는 필요 없는 문제야. 이거는 인버스 구하는 문제 아니야. 그냥 얘네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문제입니다. 괜찮겠지? x는 6이니까 여기 있고 10은 뭐 여기 있겠고 그 다음에 y는 0은 여기 있겠고 fx는 계속해서 증가할 거 아니냐. 요 넓이 구하는 이러한 문제야.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육대학교 거 이번 주 수목금도 마찬가지로 삼육대 기출 2개랑 자연계 인문계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21학년도 모의 적상 삼육대 거 그렇게 해서 이번 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좀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강의 시간을 좀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이 한 문제 요 정도만 조금 개념 설명만 했고, 나머지는 그래도 다들 웬만하면은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모든 문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 안녕. 매번 어색하네. 감사합니다.